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디모아에서 주관한 AI 기반 리걸 테크 관련 웨비나 진행 및 발표를 맡은 퍼블릭 AI라는 회사의 김도영 책임이라고 하고요. 금일 웨비나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리걸 테크가 어떤 것이고 실제로 국내와 해외에서 리걸 테크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상용되고 있는 리걸테크 쪽의 AI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그라는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납품한 서비스에 대한 데모 시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퍼블릭 AI라는 회사는 누구보다 세련되게 그리고 제대로 해낸다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33명의 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SI 개발과 각종 기술 연구 및 POC, 그리고 기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사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AI는 2018년에 설립을 해서 다양한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2014년 현재를 기준으로 엔드투엔드 MLOps 플랫폼, LMM과 라그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한 시스템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관리 플랫폼 인프입니다. 퍼블릭 AI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배포까지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AI 관리 플랫폼을 자체 보유 중에 있습니다. GPU 등 각종 비싼 자원들 기반의 인프라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기능들을 포함해서 현재 현대자동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보다 더 고도화를 위해서 상용 LMM 모델 및 SLMM 모델 학습 관련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LMM 시스템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회계 법령 기반으로 질의 회신을 해주는 AI 서비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자가 회계사에 질문을 했을 때 회계사는 직접 문헌을 찾아보거나 지식을 탐색한 이후에 질의자에게 회신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회계사의 문헌 및 지식 탐색에 걸리는 시간과 정확도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LMM 서비스를 접목해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문헌을 검색해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세청 AICC 전화상담 지원 시스템도 구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문의자가 상담사에 질의를 했을 때 상담사 본인의 경험 또는 상담사 매뉴얼을 통해서 답변을 해줬던 시스템을 기준 이제 국세 관련된 법령을 조회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세법 기준으로 LMM이라는 초거대 AI가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구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LMM 시스템 이외에도 저희 회사는 추천 시스템도 구축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이 가장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 엔진은 사용자 행동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예를 들면 접속 로그나 구매 기록, 팔로우 등이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추천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단순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시는 데이터 분석 및 구축부터 시작해서 최신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한국고용노동정보원에 있는 워크넷 시스템의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리 시스템인데요. 아마 가장 익숙하신 AI 기술이실 것 같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분류, 탐지, 분할 등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현재 코오롱 또는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노 및 로그,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도 있는데요.
사용자 행동 로그, 네트워크 신호, 시스템 로그 등 대용량의 시계열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그리고 검색 및 분석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 및 예측 기술과 그래프DB라는 참조 관계 기반의 DB를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을 주는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좌측에 있는 신호 및 로그 데이터 수집은 저희가 현대자동차 측과 지금까지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로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래프DB 기반 네트워크 분석 플랫폼은 대검찰청에 저희가 납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분석 플랫폼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쪽에서도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프DB를 활용해서 문서 간의 참조 관계를 활용해서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의 AI 모델 개발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천 시스템 쪽에도 저희가 그래프DB와 연계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퍼블릭 AI의 강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LMM을 연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LMM 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제공해줍니다. LMM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술에도 저희는 엔드투엔드 시스템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각각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연동부터 UI, UX, 화면 개발까지, 그리고 관련된 AI 특화 컨설팅 및 설계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 관계없이 필요한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퍼블릭 AI는 기술 분야에 대한 꾸준한 인공지능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AI 논문 분석 및 구현을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상 처리, 추천 시스템, 신호 데이터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도메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데이터에 알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를 하고 있고요. 하고 저희 회사 기술팀의 모토는 기술은 융합에서 창조되며 경험에서 견고해진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영상 처리, 추천 시스템, LMM 이런 개별 솔루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솔루션들을 융합을 해서 예를 들면 LMM과 추천 시스템을 융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창조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AI는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풍부한 협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설립을 해서 검찰청, 행안부 등과 같은 국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나 KTDS, 코오롱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기업과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왔고요. 도메인 지식의 빠른 습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회사 퍼블릭 AI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리걸테크 관련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걸테크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인데요. 이전에 좀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높다는 단점, 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접근성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좀 안고 있었는데요. 최신 기술이 결합된 리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의 핵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서 자동화 및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를 통해서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코덱스 테크 인덱스는 리걸 테크를 아래와 같은 9가지 분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로걸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소송 관련 통계나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 그리고 판례, 법령, 법률 문헌 등 문헌들을 조사를 하는 분야, 그리고 계약서 또는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는 분야, 그리고 아마 로톡 등으로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를 매칭해주는 분야,
그리고 변호사 자체의 업무를 좀 관리해주는 분야, 그리고 법률 준수 교육, 그리고 뭐 온라인 분쟁 해결, 그리고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전자증거를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9개 분야로 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리걸테크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흔히들 이제 익숙하신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부터 리걸테크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리걸테크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은 또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률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스테디스타에 따르면요. 지금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 276억 달러, 즉 약 36조 원에서 2027년에는 356억 달러인 약 47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서비스의 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AI가 꾸준하게 발전함에 따라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시장 조사 기관인 트랙슨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총 7,9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 규모는 약 19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약 23%, 7,900여 곳 중 23%가 최근 2년 내에 투자가 이루어질 정도로 지금 현재 리걸테크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의미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10곳이나 되는데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캐나다, 싱가포르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국내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로톡 분쟁 등 좀 여러 분쟁으로 리걸테크 성장이 좀 주춤한 상태고요.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가 업계 최초로 국내에서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콘 기업이 7곳이나 되는 미국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중에 약 4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법제도 필수 절차로 앞서 살펴본 리걸테크의 9가지 분야 중에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분야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글로벌 리걸테크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2006년에 설립된 미국의 법률 플랫폼인 아보는 현재 약 97%의 미국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 2001년 설립된 리걸줌은 법률 문서 자동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2021년 6월에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설립된 로켓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영국을 시작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에 진출을 해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로바이트, 독일의 아락 등 유럽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벤고시닷컴이 좀 크게 성장을 하면서 2014년 일본 증시에 상장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글로벌 리걸테크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리걸테크 산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 추이에 법조계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현재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는 곳도 몇 군데 되지 않는데요. 전 세계에 7,600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있지만 한국은 이 중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국내에는 조금 주춤한 추세인데요. 간단하게 국내 주요 법률 AI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AI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제공하는 AI 기반의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넥서스 AI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개발되었습니다. 법률 데이터와 대륙아주 내부 변호사들이 준비한 약 1만여 개의 질문과 답변을 학습해서 사용자들에게 법률 관련 질문을 즉시 제공해주는 24시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시스 AI는 올해 3월에 한국 시장에 렉시스 플러스 AI라는 법률 전문 생성형 AI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넥시스는 원래 미국 쪽 회사인데요. 올해 3월에 한국에 들어왔고, 이 솔루션은 법률 연구, 문서 작성, 계약서 검토 등의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 다양한 법률 자료와 AI 기술을 결합해서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리코는 법률 AI 분야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최초의 법률 전문 생성형 AI인 로 GPT를 개발했습니다. 이 로 GPT는 법률 추론과 그리고 공익 법률 상담에 특화된 서비스고요.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해서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엘박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법률 리서치 플랫폼인데요. 법률 정보를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고 방대한 법률 콘텐츠를 바탕으로 판례와 법률 자료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엔굿은 AI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엔서치를 통해서 판례 및 유권 해석 등을 자연어 문장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주요 AI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국내 AI 리걸테크 쪽 사업이 좀 주춤하는 데에는 대한변협의 규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톡 사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변협은 2021년 5월에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좀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좀 징계를 한 사건인데요. 이 로또 사태는. 이에 대해서 굉장한 분쟁이 있었는데 작년 9월,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의 전쟁에서 좀 완패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건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리걸테크에 대한 규제가 풀리나 싶었는데 당시에 법무부 쪽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등 위험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 관련해서 별도 기준 등이 세워지지 않아서 실제로 올해 9월 변협에서는 AI 대륙 아주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내 리걸테크 현황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각종 규제로 인해서 국내 상용 리걸테크 서비스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주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올해 가을 학기부터 생성형 AI와 리걸테크 관련 강좌가 신설될 만큼 좀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상용 서비스에서는 국내에서는 좀 규제 관련해서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리걸테크 분야에서 AI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해외 리걸테크 분야 AI 기술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클리어뷰 AI입니다. 클리어뷰 AI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미국의 기술 회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LMM 쪽뿐만 아니라 비전 쪽도 리걸테크에서 집중할 만한 분야긴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찰들은 이 클리어뷰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수십억 장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의자의 얼굴과 일치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뷰 AI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구축한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초의 안면인식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아마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유럽과 호주에서는 실제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솔루션이 AI와 이 법률 쪽이 융합된 리걸테크 솔루션이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찰들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전,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AI 기술도 리걸테크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하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렉시스 플러스 AI가 또 다른 해외에서의 리걸테크 AI 기술 활용 사례입니다.
렉시스 AI는 미국의 회사고요. 2023년 11월에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 정보 분석 솔루션인 렉시스 플러스 AI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전체 리걸테크 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9개 분야 중에 데이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법률 정보를 좀 총체적으로 학습한 법률 전문 생성형 인공지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의 판결문, 그리고 법령, 그리고 주석서 등을 좀 폭 넓게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를 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는 AI와의 대화 기능을 이용해서 법률 해설, 그리고 법령, 그리고 판례, 그리고 각종 법률 논문 등에 대한 검색과 법률 콘텐츠 생성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법률을 리서치한다든지 법률 문서 요약 및 분석, 그리고 뭐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등 본인이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분석 및 질문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형사사법 포털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관계인은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 2024년 9월 19일 개통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 사실이나 범죄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또는 죄명 정보 등을 실제로 분석을 해서 유사한 사건의 조서나 결정문, 판결문 등 좀 법률 문서를 사용자가 제공을 받아서 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개통이 되었고요. 국내 기관 중에서는 공군에서 국내 최초로 AI 기반 사건 처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 쪽에 있는 공군 검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국내 형사사건 처리 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의 차세대 검찰 사건 처리 시스템을 정식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엘박스인데요. 엘박스는 국내 변호사의 55%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법률 관련 리서치 서비스입니다. 법률 전문가를 위한 LLM 기반의 개화형 검색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엘박스 쪽에서는 국내 최대의 법률문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문서를 찾아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이 엘박스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 회사인 케이스노트를 인수를 해서 보다 더 폭넓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오는 9월부터 뭐 이에 따라서 인상된 요금을 적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엘박스에서도 법률형 이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은 슈퍼로이어입니다. 아마 지금 로톡이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컴퍼니의 국내 최초 법률가를 위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라든지 법률 관련 문서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률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또는 뭐 문서 기반의 대화, 사건 기반의 대화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률 리서치가 필요한 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고, 이에 답변은 슈퍼로이어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용된 판례와 법령 등에 대한 링크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앞서 보셨던 뭐 렉시스 AI처럼 문서나 사건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해당 문서와 사건 파일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뭐 소장에 대한 답변서 초안, 계약서 및 각종 신청서를 기준으로 뭐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와 국내에서 리걸테크 분야에서 AI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접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예시를 쭉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거의 LMM 기반, 언어 생성 모델 기반의 AI 리걸테크의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을 아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걸테크 분야의 LM, 초거대 AI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인 LMM이라는 기술과
LM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라그라는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LM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LM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오픈 AI에서 운영하고 있는 챗GPT라든지 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하이퍼클러버 X 등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요새는 핸드폰 어플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LMM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프롬프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인간과 최대한 유사한 답변을 내주는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앞서 보셨던 답변 생성형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들은 모두 LMM 기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MM은 이런 식으로 앞서 보셨던 뭐 범용 챗봇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기관에서 본인의 서비스를 앞에 두고 그 기존 서비스의 일부의 LMM을 탑재하는 식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약간 API를 통해서 LMM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사용자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했을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질의를 받고 해당 질의를 어떤 특정 기능과 함께 뭐 오픈 AI나 오픈 AI에서 운영하고 있는 챗GPT나 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이퍼클러버 X와 같은 좀 상용 LMM 서비스 또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LMM 모델, 내부 LMM 모델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호출하고 이를 통해서 받은 답변을 사용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출력해주는 방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앞서 보셨던 그 뭐 슈퍼로이어나 뭐 엘박스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LMM이 에이전트 형태로 구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LMM에서 서비스를 호출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처음으로 대면하는 화면이 LMM 관련된 채팅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질의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호출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연동하는 방식으로도 현재 LMM 기반 챗봇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MM 시장은 현재 상용 서비스와 SLMM 모델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SLMM이라고 하는 워딩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앞에 붙는 S는 스몰의 약자입니다. SLMM 또는 SLM이라고도 하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는 기존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실제로 새롭게 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에 SLMM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어느 정도 뭐 성능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LMM 시장은 상용 서비스와 SLMM 모델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상용 LMM 모델은 뭐 챗GPT나 클로버엑스를 활용해서 거대 IT 기업에서 API 형태로 어느 정도의 일정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SLMM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장단점을 올려두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용 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SLMM 대비 평균적으로 높은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부, 기업들 자체 구축을 통해서 보안 관련된 대응이 용이한데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해외에 그 플랫폼을 두고 있는 오픈 AI 기반의 챗GPT 사용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유는 데이터 유출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자가 실제로 질문하는 내용을 사용 LMM 모델이 받아서 어떤 식으로 악용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SLMM 모델을 내부로 구축해서 뭐 외부에 있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보안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프리한 그 규제 쪽에서 좀 프리한 형태로 구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 오픈 AI나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해주는 LMM 모델은 어느 정도 모델 성능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내부 데이터만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SLMM 쪽도 성능 쪽에서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용 LMM 모델
이나 SLMM 모델을 통해서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이 LMM 모델을 단순히 LMM 모델로만 활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아마 환각 현상인데요. 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도 하고 공개된 LMM 모델은 좀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떤 분야의 사용자가 사용을 할 줄 모르고 사용자의 캐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자연스러운 언어를 통해서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도록 인식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좀 본래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상용되고 있는 LMM 서비스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도화된 기법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 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미세한 환각이나 틀린 답변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예시가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해준 챗GPT에 저희가 질문을 던진 예시인데요. 신사임당의 남편은 누구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신사임당의 남편이 율곡이는 아니잖아요. 하고 아래에 있는 율곡이의 아내는 누구지라고 여쭤봤을 때 율곡이의 아내는 신사임당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문장을 봤을 때는 문제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인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환각 현상이 LMM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각 현상의 예시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문장이 모순되어 있거나 프롬프트가 모순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사실관계가 틀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출력된 답변이 문장 어순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좀 말이 안 맞는 출력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법률 쪽 질문을 했는데 아예 무관한 환각된 질문을 답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LMM의 한계는 좀 상용 중인 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뭐 사내 매뉴얼이나 뭐 내부 연구 자료나 아니면 기존까지 작성되었던 보고서 등과 같이 좀 사내 도메인 지식에 기반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만약에 본인 회사에 LMM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LMM을 활용한다면 좀 타당한 기준을 기반으로 한 답변이 아닌 범용적인 지식을 활용한 답변이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 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타당한 기준보다는 좀 더 범용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사내 도메인 지식에 기반한 질문 예시인데요. 뭐 무역 관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HOS 코드나 뭐 추후 뭐 관세 세금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약관이나 보험 계약서 기준으로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험 약관이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문서잖아요. 내부 보안의 기밀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문서인데 이런 문서를 외부 상용 LMM에 던졌을 때는 보안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용 LMM 모델의 한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단점인데요. 지금 현재 상용 LMM의 학습 시점을 정리를 했어요. 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학습 시점까지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최신 정보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GPT-4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년 9월까지 이제 구축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고요. GPT-4 터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GPT-4 제로 같은 경우에는 23년 10월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GPT 좀 9버전에 금일 야구 성적이라든지 좀 최신 데이터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뭐 GPT-4 제로나 GPT-4 터보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검색 엔진을 달아서 본인이 학습된 데이터 기준으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뭐 웹에서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답변하는 LMM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최신 정보가 중요한 예시는 뭐 정기적으로 확보되는 리포트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를 회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부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계속해서 변화할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또는 신규 사용자나 신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좀 최신 법령 아니면 최신 약관 업데이트된 약관 법령 같은 거를 반영을 해야 될 때 이런 LMM의 한계를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LMM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드화 전략이 있는데요. 보시면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좀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방식은 모두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요. 영어라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방법,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라그라는 방법, 그리고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SLMM 모델이나 상용 LMM 모델을 어느 정도 좀 미세 조정하는 파인 튜닝 방식, 그리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뭐 최근에 뭐 야놀자에서 뭐 EEV 모델을 개발하는 것처럼 아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도 좀 LMM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각 도메인과 상황에 맞게 좀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는 이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용자가 체감을 할 수 있고 아마 이제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직접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고도화 전략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는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좀 어느 결과물, LMM이 출력해주는 문구를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열거하기, 정렬하기, 설명하기, 추출하기, 의역하기, 비교하기 등 이런 식으로 10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10가지를 나열한 거고 이외에도 최신 논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예시는 양양 여행 계획을 짜죠 라는 단순히 그냥 사용자가 할 만한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1일차 뭐 이런 식으로 오전, 오후, 저녁 굉장히 정형화된 텍스트 형태의 답변을 해주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통해서 양양 계획을 짜줘라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양양 여행에 대한 계획을 짜줘. 근데 이거를 시간별로 표로 정의해줘. 이런 식으로 추가 프롬프트, 추가 질문을 덧붙임으로써 사용자가 표 형식으로 원하는 답변을 LMM으로부터 좀 유도하는 방식의 고도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식이 파인 튜닝 방식인데요.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LMM 모델을 학습시켜서 특정 지식에 적합한 답변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학습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LMM 모델이 2024년 10월 기준 법령 또는 2024년 10월 기준 약관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학습을 시켜줬을 때 이는 내년 2025년 10월에 됐을 때 법령 정보나 약관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좀 쓸모없는 정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LMM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LMM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어서 굉장히 학습을 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GPU 자원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비용적인 부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용 LMM 모델 또는 오픈소스 모델을 일부만 파인 튜닝 함으로써 하는 기법들도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업데이트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단점이 있다를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고도화 전략은 라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데요.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LMM 모델이 데이터를 검색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설정을 하는 게 바로 라그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상용 리걸테크 쪽 문서 생성형 또는 질의에 대한 생성형 리걸테크 AI가 적용된 분야가 이 라그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그는 기본적으로 특정 데이터를 참조하여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필수고요. 하고 이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LMM 모델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용자가 질문을 한 거를 LMM,
즉, 뭐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챗GPT 같은 거에 던지는 거나 아니면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뭐 내용을 덧붙여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LMM 서비스를 운용을 하는 것과 다르게 라그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검색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더 추가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일 날씨를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기존 상용 LM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LMM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웹 검색을 통해서 날씨 관련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이를 관련 정보 검색을 통해서 내일 날씨와 관련된 데이터를 날씨라는 키워드, 내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날씨 정보 관련 데이터에서 검색을 하고 그 데이터에서 관련된 문서를 추출해서 LMM에 함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라그 시스템이고요. 이를 리걸테크 쪽하고 좀 연결을 지어보면은 법령 정보 또는 약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뭐 회계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무형자산이라는 키워드, 뭐 약관 같은 건 뭐 보험 갱신에 대한 키워드, 만료에 대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기존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추출해서 LMM에 함께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LMM의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 본인이 구축해 놓은 사내 또는 뭐 외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바뀌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LMM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LMM의 환경 문제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뭐 영업 1팀 매출액이라고 단순히 LMM에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영업 1팀이 어느 회사의 영업 1팀인지 그리고 매출액이 뭐 어떤 매출액인지 뭐 연도별 매출액인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환각된 질문을 답변해 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를 앞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함에 따라서 사내 뭐 영업 1팀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고 사내 영업 1팀의 매출액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질문에 같이 해당 정보를 던져줌으로써 LMM의 환각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LMM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필요한 범위로 압축시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그 기술이 리걸테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라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답변을 위한 생성 모델입니다. 이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용 LMM 서비스인 오픈AI의 챗GPT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브X를 연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사내 정보나 좀 보안에 좀 취약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SLMM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SLM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에 대해서 어느 좀 프리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퍼블릭 AI 같은 경우에는 SLMM에 대한 파인 튜닝을 통한 라그 시스템 구축 경험도 있고 오픈 AI의 챗GPT나 뭐 하이퍼클로버X,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의 API 연동을 통해서 라그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도 있어서요. 이에 대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회계 관련 질의회신 전문가 AI 서비스인데요. 이는 회계 법령 기반으로 AI가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제 LMM과 락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계 법령 기반 전문가 AI 서비스가 SLMM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자가 회계사한테 답변을 했을 때 회계사는 어느 정도 좀 전문성 있는 형태의 답변을 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LMM 모델에 질문을 던지면은 기존 회계사의 뭐 답변 형태라든지 그런 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LMM 모델의 기존 회계사와 실제 질의자의 질문과 답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상용 SLMM 모델이 아닌
내부 SLMM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파인 튜닝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제공해주는 AI 서비스가 좀 회계사처럼 기존 뭐 회사의 회계사처럼 답변을 해주도록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그 시스템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라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회계 법령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회계 법령 관련된 지리외신 전문가 AI 서비스를 지금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제공했던 회계 법률 기반 QA 서비스인데요. 이 UI와 UX는 저희가 실제로 납품한 건 아니고 동일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좀 익숙하신 하이퍼클로브X나 오픈AI 쪽의 솔루션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예시 질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당연히 질문을 보낼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질문에 대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로고도 함께 남기는 기능을 일단은 데모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시 질문을 입력을 해볼게요. 질문을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던지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선 AI 회계사가 답변을 해줍니다. 여기서 AI 회계사 답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인 튜닝을 통해서 AI 서비스가 실제 회계사처럼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회계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양식을 학습시킨, 파인 튜닝 시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AI 회계사가 답변을 해줍니다. 뭐 특정 법령을 기준으로 답변을 했다 해서 뭐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내주고요. 하고 아래 부분에는 AI 법률 해석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AI 법률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한 이 질문과 이 질문을 기반으로 무형자산 또는 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한 문서 정보와 AI 회계사 답변을 함께 묶어서 LMM 모델에 다시 던져서 AI 법률에 대한 해석도 함께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고요. 하단에는 지금 UI UX가 좀 데모라서 좀 단순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관련된 회계 기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회계 기준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검색기를 통해서 저희가 무형자산, 내부 브랜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상위 뭐 N개, 뭐 5개나 6개의 법령을 이런 식으로 같이 보여주는, 저희 답변에 대한 근거를 같이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고 관련된 법률도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법률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음을 제공해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PDF 형태로 이런 법률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PDF 형태의 법률 문서를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한 번 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저희는 관련된 뭐 라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경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데모를 한번 확인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다시 원래 PPT로 돌아가서 다음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솔루션은 국세청 AICC 전화상담 지원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저기 2B 그림에 보시면 클럽X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럽X와 연동을 했고요. 앞서 보셨던 뭐 SLMM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클로버X라는 LMM 모델을 사용했고, 이 이전에 라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질의자가 전화 상담 어떤 문의를 했을 때 그 문의 텍스트를 통해서 관련된 키워드 기반으로 기준 법령을 조회를 해서 세법 기준, 즉 법령 기준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세법 기준을 추출을 해서 상용 LMM에 함께 던져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DB에서 보시면은 단순한 DB가 아니라 보통 벡터 DB라고 하는 DB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프 DB라고 해서 문서 간의 참조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그래프 DB를 저희는 활용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된 것도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AICC 전화상담 지원 시스템의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기준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은 그 동영상의 위쪽에는 실제 사용자가 전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즉 음성이 어떤 식으로 텍스트 형태로 변환이 되었고, 그 텍스트로 변환된 질문을 어떤 세법 기준을 통해 검색을 해서 가지고 왔는지와 어떤 답변을 해주는지를 아마 시스템 로그 형태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세청 AICC 전화 상담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동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AI 상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까? 형사합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경제적 실질과는 다르게 세금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이를 부인하고 본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에 대해서 알려줘. 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2에 따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과 코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1. 제14조 제3항 제7호를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감옥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즉 이처럼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어떻게 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국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퍼블릭 AI는 SRM 기반의 라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상용 하이퍼클로버X 같은 상용 LMM 모델과 API 연동을 통해서 라그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LMM이 이런 거구나, 뭐 라그 기술을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서 리걸 테크 쪽에서 좀 반영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뭐 국내 해외 뭐 솔루션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해당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 통해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설문조사 진행을 해주시면은 설문응답을 통해서 일렉 커피 머신, 그리고 눈안마기, 그리고 네이버 페이 상품권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꼭 설문조사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번 웨비나 도와주시는 저희 퍼블릭 AI 내부 팀하고 저희 기무아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